안녕하십니까. JSP and 서블릿 두 번째 시간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서부터 이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발 환경 설정인데요. 우리가 JSPN 서블릿은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웹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툴 IDE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서버는 로컬에 가상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개발 환경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JDK를 설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JDK에 대한 패스 설정, 그 다음에 이클립스 IDE 툴이죠.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하고, 다음에 웹 컨테이너는 웹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컨테이너 8.5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JDK 설치인데요. JSP하고 서블릿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바를 선행적으로 선행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선행 학습을 하셨다면 JDK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JDK를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 이미 설치되어 있는 JDK가 8.0 이하 버전, 자바 7이라든가 자바 6 버전, 그렇게 예전 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예전 거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바 8로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이번 기회에 자바 8, JDK 8점대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JDK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히 그림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바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라클로 들어가 주시고요. 오라클로 들어가서 자바의 SE 버전으로 들어가시고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로 들어간 다음에는 자바, 지금 현재는 자바 9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바 9 버전보다는 자바 8 버전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8 버전을 찾아주시고요. 자바 8 버전의 JDK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을 때는 본인의 내가 작업하고 있는 PC에 OS와 OS 환경과 그 다음에 OS에 따른 32비트용인지 64비트인지를 파악을 해서 해당하는 JDK를 적합한 ADK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을 때는 저는 어, 이렇게 C 드라이브에 JSP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JSP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와 프로젝트 폴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필요로 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쭉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기에 JDK 8점대 버전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곳에 다운로드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운로드 안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확장자가 exe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JDK가 설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JDK 설치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넥스트만 이용하시면 누구나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과정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되는 기본 경로도 그냥 기본 경로, 디폴트 경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다른 곳으로 경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고요.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이 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겠고요. 다음에 패스 설정을 하는데요. 패스 설정은 이클립스를 사용하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바를 선행 학습을 하셨다면 이 패스 설정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C EX 자바 컴파일러고요. 그 다음에 자바 런타임, 자바를 실행시켜주는 JVM을 가동시켜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파일을 코딩을 하면 그것은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기 위한 실행 파일이고요. 컴파일을 하고 나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구동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자바 EX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바를 설치하고 나면 자바 안에 잠깐 살펴보면 프로그램 자바 1.8.5 JDK와 JRE가 있죠. 여기 보시면 빈 자바 EXE가 있고 자바 C EXE가 있습니다. 컴파일러고 런타임 실행시켜 프로그램 실행 파일입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다른 디렉토리라 하면 대표적으로 내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 다른 곳에 있겠죠. 그 디렉토리에서도 이 컴파일러와 실행 파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건데, 자, 시스템 속성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에서 자바 홈의 경로는 자바 JDK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기존에 있는 패스를 수정합니다. 패스를 수정해서 패스 안에다가 JDK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안에 있죠. 그 빈 파일 안에 실제적으로 자바 C와 자바 EXE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JSP 파일이라든가 서블릿 파일도 자바 C EXE, 자바 EXE를 이용해서 실행도 되고 컴파일도 되고 실행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클립스를 만약에 이용하면 이렇게 환경 변수를 굳이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그 자바의 컴파일러라든가 실행 파일을 다 설정을 이클립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패스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를 학습을 한다면 자바를 이용한다면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게 기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패스를 다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바가 그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설정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 파일을 그 커맨드 창을 꺼냅니다. 커맨드 창 꺼내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 R 눌러서 cmd를 입력하시면 커맨드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자바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JDK 버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바 버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 그러면 자바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뭔가 오류가 난다. 알 수 없는 명령이다. 이런 등의 오류가 나면 JDK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오니 JDK를 다시 재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JSP 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편집기, 개발 환경 툴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개발 환경 툴은 이클립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JSP 서블릿을 학습하시는 분들은 자바를 선행 학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를 선행 학습할 때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고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자바를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것도 이미 본인 컴퓨터에 이클립스가 있다면 별도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번 기회에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클립스는 내 PC 레지스터에 인스톨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클립스를 다운받기 위해서 이클립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본인에 해당하는 PC 버전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를 가려서 자바 이클립스 여기 보면 E 버전이죠.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까처럼 본인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다운로드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JSP의 다운로드에 이처럼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이클립스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클립스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바로 이클립스 EXE를 실행시키면 이클립스 툴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실행 파일은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놓고 쉽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이클립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키면 이클립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JSP 폴더 안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런치를 누르면 이클립스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첫 화면이고요. 첫 화면에서는 웰컴 페이지가 나오는데 웰컴 페이지는 그냥 닫아도 되겠고요. 이런 화면. 자바를 선행학습하셨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화면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웹서버,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로컬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웹서버 안에 있는 웹 컨테이너가 중요한 거죠. 웹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도록 하는데 웹 컨테이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많은 사용이 되고 있는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톰캣 8.5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은 9인데요. 실제 실무에서는 8.5가 널리 쓰이고 안정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8.5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JSP와 서블릿의 버전은 JSP는 2.3, 서블릿은 3.1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컨테이너 8.5를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은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 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아파치 홈페이지로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웹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웹사이트 주소는 tomcat.apache.org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주소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8점대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8점대에서 여기 G 파일 보이시죠?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폴더에 해당하는 다운로드 폴더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아까 실행해 놓은 이클립스에서 서버 다운로드 받은
웹 컨테이너 톰캣이죠. 톰캣을 이용해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아파치 톰캣 다운로드 받았고 이것을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폴더가 나올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웹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파일들과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로 와서 이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버가 있어야지 웹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먼저 만드는데요.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버 탭이 있는데요. 만약에 서버 탭이 없다면 윈도우에 여기 가셔가지고 서버 탭을 눌러서 서버 탭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o server와 available 나오죠. 여기 보면 클릭 this link to create a new server 새로운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클릭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8.5 톰캣 8.5 서버를 만들 거니까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릅니다. 네, 피니시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서버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저는 서버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됐는데 넥스트를 눌러서 그 서버가 실제적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경로죠. 다운로드 받은 경로가 여기 경로입니다. 여기까지 경로 설정을 한번 해주시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웹 컨테이너에서 약간 설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웹 컨테이너를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설정할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Use Tomcat Installation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패스를 정한다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ublish Module Context Separate XML 파일.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 이클립스 땡겨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클립스에서 환경 설정이나 어떠한 작업을 XML 파일들을 작업을 하면 그것을 실제 서버, 톰캣이 있는 서버, 톰캣은 어디 있냐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곳에 있죠. 이곳과 동기화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HTTP 포트 번호를 쓰라고 하는데 포트 번호가 기본적으로 808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809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8080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과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8090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컨트롤 키 S를 눌러서 아직 저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버와 동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Publish to 서버라고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서버와 동기화를 싱크로나이즈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으니까 닫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서버를 한번 실행을 시켜 봐야 할 텐데요. 서버를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서버 보면 여기 보면 스타트 더 서버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서버가 실행이 돼요. 서버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로그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 주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어서 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 8090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로컬호스트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PC를 뜻해요. 지금 현재 톰캣을 갖다가 내가 사용하는 PC에 설치를 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PC를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뒤에는 포트 번호, 아까 서버의 포트 번호 8090이라고 했죠. 그래서 8090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러한 화면, 고양이가 나오는 이러한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서버가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DNS 서버, 지난 시간인가요? DNS 서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요게 바로 IP 주소를 입력해도 돼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IP 주소는 127.0.0.1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외우고 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어떤 도메인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서버가 실행 중이니까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서버를 중단시켜요. 그럼 여기에 스탑이 있습니다.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서버가 중단되겠고요. 서버가 중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들어가면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Not Found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 설정, JDK를 설치하는 방법, 다음에 개발 환경 툴, ID,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다음에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바를 선행 학습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만약 자바를 선행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권장하는 것은 자바를 꼭 선행 학습을 하시고 나서 자바 계열의 JSP와 서블릿의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로 자바를 배우지 않고도 빨리 JSP와 서블릿을 배워서 금방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가 선행 학습이 돼야지 JSP와 서블릿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만들어서 웹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바를 선행 학습하시고 JSP와 서블릿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